경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경남에서 네 번째로 거제시와 통영시가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행했습니다. 연간 10만 명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이 인기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은 참여마저 쉽지 않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현실과 과제를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원내대표로 출마한 김두관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는 28일 선거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이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첫 실형인 만큼 경남의 다른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함안의 한국제강. 경남 첫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이사 성모 씨의 재판이 26일 열렸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판결을 보고 저희도 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1심 재판부가 성모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년. 지난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고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인 한국제강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영자가 재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긴 판결로 평가했습니다. 이게 실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하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불리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에 비추어 볼 때는 형량 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노동계도 중대재해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준 날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를 했거든요. 법정 구속을 했고 그런 사건을 봤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잘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도성산업 등 다른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을 넘나드는 환승 할인 제도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한 김해와 창원에 이어 진주와 사천, 창원과 함안에 이어 네 번째로 거제와 통영에도 도입이 되는데요. 26일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을 뿐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는 거제시와 통영시. 실제 거제 둔덕면 주민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거제 시내로 나가는 것보다 통영으로 가는 것이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버스 요금. 두 지역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버스 요금은 2배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을 매일 다니는데 매일은 못 가요. 차비 때문에 한 번은 왔다 갔다 하면 10,000원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10,000원 가지고 돈 2,000원밖에 안 남아요. 하지만 26일부터 이러한 교통비 부담도 절반으로 줄게 됐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거제 통영 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환승이 된다 하면은 차를 2번 탈 걸 1번 타니까는 좋고요. 직장인과 등하교 학생 등 거제와 통영으로 가는 지역민은 한 달 평균 8,500여 명. 환승 할인이 시행되면서
한 명당 한 달에 6만 3천 원 정도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그리고 통학하는 이용객이 연간 한 1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의 교통비가 아주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손실금도 경남도와 두 지자체가 각 30%와 35%씩 부담합니다. 누구나 우리 거제 시민도 통영을 자주 갈 수 있고 또 통영 시민도 부담 없이 우리 거제를 올 수 있어서 이 제도가 정말 잘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과 김해, 진주와 사천, 창원과 함안에 이어 경남에서 네 번째로 물꼬리 튼 거제, 통영, 광역 환승 할인. 다섯 번째는 거창과 합천이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정부가 쌀 소비 촉진도 늘리고 학생들이 아침밥 굶지 말라고 학생 식당에서 1,000원의 밥을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은 1,000원만 내면 되고 정부가 지원금 1,000원을 나머지는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 단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는 왜 아침밥을 주지 않냐고 대학 탓을 해야 할까요? 학교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올해 새학기 학생 식당 조리사를 겨우 구했습니다. 3년 전 코로나에 비대면 수업으로 어쩔 수 없이 대부분 해고했다가 다시 채용하려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2달에 걸쳐 겨우 정원을 마쳤더니 이제 1,000원의 아침밥 준비가 또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물가도 치솟았는데 이제 조리사들의 새벽부터 저녁까지 추가 근무 수당에 택시비라도 줘야 할 상황입니다. 아침에 오시라고 부탁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택시비 쪽으로 좀 더 뭘 줄여야 되나. 이제 원재료비는 이제 60%대로 올라가고 그러려면 적자 폭이 더 커지게 되겠지. 대학들은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학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남의 한 대학은 실제 기숙사만 봐도 아침을 먹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통학하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오히려 경상남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전국 첫 대학생 무상학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대학생들에게 1년에 60만 원을 지원해 학생 식당은 물론 지역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막대한 예산에다 1,000원의 아침밥과 중복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업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보고회를 취소해서 한 거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좀 실망이 크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이든 자유롭게 가서 자기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창원대를 비롯해 창신대와 남해도립대, 거창도립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마다 어쩔 수 없이 하려는 분위기인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지만 경상남도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지 어떻게 한 달까지는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제 지원 신청되는 걸 보고 어떻게 지원할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물가에다 안 그래도 줄어드는 학생들에서 이어지는 재정난, 식당에 일할 사람이 없는 인력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의 현실. 쌀 소비를 늘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해 추진된 1,000원의 아침밥으로 열악한 지방대는 더 배를 굽는 건 아닐지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원내대표로 출마한 김두관 국회의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26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의 약세 지역인 비수도권의 김두관 후보가 원내대표에 당선돼야 총선 승리를 통한 전국정당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계속되는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의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 형식으로 열립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단이 26일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과 관련해 홍남표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홍 시장이 임용장 수여 전 면담 무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 원장의 임용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동등한 입장에서 심사해 결정했다는 해명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앞으로 남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인제대 교수평의회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자성과 변화 촉구를 위해 시국선언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제대 교수 연구자 시국선언은 27일 오후 1시 인제대 인당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NC소프트, 경남대학교 등은 26일 창원 게임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지역 게임 기업 콘텐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게임 산업 분야 청년 인재 양성, 국비 확보 등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남대학교 내 들어설 경남 글로벌 게임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조혜진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6일 창녕군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개성지구 풍수의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과 창녕군 생활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 사업 등 348건의 사업에 대한 3,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창녕군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정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남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담 창구는 경남은행 모든 영업정 가계대출 창구에 마련됐으며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접수센터 안내와 법률 금융 지원 등을 안내합니다. 경남은행은 피해자 위기 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정부의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26일 오전 2023년도 시도지회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구보건복지협회장과 시도지회장 8명 등 모두 26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2022년도 지회사업 종합평가 결과보고와 경기도지회 우수사례 발표,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해 출신 복싱 국가대표 서민재 선수가 세계 남자 복싱 선수권 도전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서 선수는 지난달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며 30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세계 남자 복싱 선수권 대회에는 60kg급에 출전합니다. 상대에 따라 인파이팅, 아웃복싱 등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해사랑 상품권을 130억 원으로 늘려 발행합니다. 이번 규모는 기존 100억 원에서 30% 확대된 것으로 행사가 많은 5월 가계 지출 부담은 완화하고 지역 소비는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월 김해사랑 상품권은 1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30만 원, 보유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합천을 관광하는 여행자를 위한 합천 관광택시가 28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합천 관광택시는 전화나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명소와 맛집 탐방 등 맞춤형 합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합천군 관광협의회에서 담당 기사를 배정해 이용객에게 알려주며 50% 할인된 요금이 부과됩니다. 김해 희망 일자리 버스가 지역 일자리 연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19일 운행된 희망 일자리 버스에서 10명이 현장 채용되는 등 지금까지 3차례 운행으로 34명이 즉시 채용되고 17명이 추가 면접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